노코드 한 줄 없이 시작하는 MS 파워 오토메이트 위드 챗GPT의 저자 김성준입니다. 3장 모듈화로 흐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화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여러가지 흐름의 로직들 있죠. 또는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라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걸 여러 군데에서 호출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계산기 기능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능들을 가지는 계산이죠. 그러면 이 계산하는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플러스 입력하게 되면 플러스를 전달해서 이 계산기 기능을 실행하고 마이너스 눌렀을 때도 이 계산기 기능하는 모듈을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드에서는 이런 모듈화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위 흐름이고 두 번째는 데스크탑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실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하위 흐름은 사용자한테 어떤 폴더의 위치를 입력받아서 거기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이름을 뒤에 RPA를 붙여서 저장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할 때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하위 흐름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하나 생성해서 새 하위 흐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위 흐름 버튼을 눌러서 새 하위 흐름을 만듭니다. 폴더를 선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셀렉션 폴더 이렇게 주시거나 본인이 편하게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에서 셀렉트 폴더에 하위 흐름 호출해야 되겠죠. 메인에서 자, 흐름 제어해 보면 하위 흐름 실행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셀렉트 폴더 하위 흐름을 저장하게 되면 자, 흐름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인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메인에 하위 흐름 실행이 있기 때문에 셀렉트 폴더 하위 흐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폴더 선택한 하위 흐름에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폴더를 입력받는 메시지 상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상자에 폴더 선택 대화 표시를 추가합니다. 자, 초기 폴더는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RPA 파일 폴더에는 텍스트 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01, 테스트 02 해당하는 파일 이름을 뒤에 RPA를 붙여서 우리가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하위 흐름의 셀렉트 폴더에 작업을 한 개만 추가했지만 이런 하위 흐름의 기능에는 메인처럼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더에 해당하는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폴더의 위치가 셀렉티드 폴더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폴더 선택했으면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폴더의 파일 가져오기 작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폴더 위치는 변수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셀렉티드 폴더를 지정하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아스트레이 키와 텍스트 파일 확장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별표만 두면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위 폴더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폴더 안에 있는 폴더 1, 2 이런 하위 폴더까지 포함시키려면 이걸 활성화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을 실행해 보면 자, 디폴트 폴더를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죠. 확인 누르면 자, 파일즈 변수를 보게 되면 두 개의 파일을 가져왔죠. 자, 이 파일 속성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 파일즈 변수는 목록입니다. 목록은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순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0번째는 테스트 01, 두 번째 파일은 테스트 0이고요.
자, 자세히를 한번 눌러보면 자, 이 해당하는 파일의 개별 속성에는 풀네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만 가지고 있고 확장자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확장자를 제외한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루트 패스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의 폴더를 가져왔으면 이름을 변경하는 하위 흐름을 하나 또 만들어 보죠. 자 리네임 파일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주고 나서 자 셀렉트 폴더에서 우리가 하위 흐름을 호출해도 되겠죠. 또는 메인에서 해도 됩니다. 자, 하위 흐름을 셀렉션 폴더가 끝났으면 다시 리네임 파일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갔다가 파일 리스트를 가지고 오고 다시 메인에 왔다가 이번에는 리네임 파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해당하는 폴더의 파일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파일즈라는 자 목록 변수에 각각의 항목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죠. 자 이때는 앞서 실습했듯이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에 각각의 경우 반복을 가지고 와서 자 파일즈를 반복하면서 current item 대신에 간단하게 파일이라고 하죠. 파일 한 개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디버깅 걸고 실행을 해보면 자 파일즈의 첫 번째 항목이 파일에 이렇게 들어왔죠. 파일의 속성에는 풀네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이 한 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의 변수에 name without extension 파일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우리가 뒤에 rp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변수 설정을 가지고 와서 자, new 파일 네임 뭐 이렇게 주시거나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new 파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파일에 풀네임이었나요? 풀네임 그냥 네임이었죠. 네임이 아니라 without extension이었나요? name without extension 이겁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new 파일에 보면 자 test01 이렇게 해당하는 파일명 가져왔죠.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파일명이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new 파일에 자 본인한테 뭘 붙여주면 되죠. 뒤에 rpa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아니면 해당하는 작업을 한 번에 하려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붙여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단계적으로 학습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단계를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하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자, 파일에 파일 이름 바꾸기 작업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반복 구문에 파일즈의 목록 변수의 첫 번째 파일 변수에 가져오죠. 그러면 바꿀 파일 이름은 파일의 풀네임이겠죠. 풀네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죠? 자, new 파일 이름 이건데 폴더까지 다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폴더는 아까 전에 사용자가 선택했던 또는 자 파일에 보면 디렉토리였나요? 디렉토리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선택했던 값 있었죠.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의 폴더 경로를 구분하는 역슬러시 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점 확장자도 있었죠. 뭐 텍스트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자, 이거는 파일 속성에 보면 점 익스텐션이 확장자죠. 예, 요거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일의 속성에 보면 해당하는 폴더의 디렉토리는 맞죠? 예, 여기에 역슬러시 기호랑 그 다음에 확장자가 익스텐션이 점 텍스트네요. 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점은 빼겠습니다. 점은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실행해서 폴더 선택하게 되고 셀렉션 폴더 끝났으면 다시 메인에 와서 하이비 흐름이 왔죠. 파일 이름 하나 바꿨죠.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에 가보면 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반복하게 되면 테스트 공유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뭐 파일이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데스크탑 흐름을 실행 모듈을 하는 우리 패드 안에서 흐름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각각의 각각의 흐름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패드 흐름을 호출할 때 입력 값을 전달하거나 또는 결과 값을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는 파워 오토매틱 클라우드에서 패드에 있는 흐름을 호출할 때 이렇게 입출력 변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듈 1에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입력 컬럼에다가 어떤 폴더를 하나 받아 볼까요? 네, new input 대신 이름은 파일 폴더 패스 뭐 이렇게 해서 입력 값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는 것을 대신에 이건 사용 안 함으로 하고 네, 폴더의 파일 가져오기에 폴더 위치는 사용자한테 아니 그 입력 변수 요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폴더 패스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모듈 1 흐름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듈 2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자, 이 모듈 2번은 모듈 1 흐름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흐름 실행해 보면 데스크탑 흐름 호출이 있습니다. 이걸 당겨서 모듈 1 보이죠? 이걸 선택해서 호출하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모듈 1을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패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C 드라이브에 RPA 파일 패스를 넣어주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RPA 파일의 이름을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실행해 보면 모듈 1이 실행되고 네, 파일이 일괄 변경이 되죠.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 모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재사용해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PC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대부분의 기능들은 우리가 RPA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RPA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은 챗GPT한테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RPA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템프에 오늘 일자에 수정되거나 생성된 파일을 전부 다 뭐 백업 폴더에다 복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RPA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들려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챗GPT에게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요청하게 되면 챗GPT가 코드를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챗GPT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를 챗GPT 잘 만들어주죠. 네, 금방 만들어줍니다.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템프 폴더와 백업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서 C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는 이미 있죠. 네, 여기에 파일을 하나 추가해 보죠. 네, 한 개 만들었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백업 폴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업 폴더가 있으니까 여기에 방금 만들었던 워드 문서가 옮겨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코드를 챗GPT가 만든 코드를 복사를 해서 모듈 2번에 스크립팅에 파워쉘 스크립트를 가져옵니다. 자, 챗GPT한테 우리가 코드를 요청할 때 파워쉘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파이썬 그 다음에 VB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원하시는 부분을 해서 챗GPT에 요청하시면 되고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생성됨을 클릭을 해서 여기 스크립트 에러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가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 코드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백업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을 복사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왔죠.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만들어준 코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3장은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